이거 아니면 안 돼 말고 요즘 내가 이걸로 한번 잃어보고 이걸 잃어본 것으로 또 다음에 내가 뭘 더 잃어볼 수 있을까? 그런 성취감을 계속 많이 얻어봤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내 거를 찾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었어. 내가 춤을 시작한 계기는 일단 시간을 거슬러서 터보를 만났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종국, 지금은 이제 헬스를 가르치는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나한테 그때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췄던 그 그룹의 처음 노래를 듣고 내가 처음으로 율동처럼이 아니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댄서들이 오른손을 올리면 나도 오른손을 올리고, 댄서들이 왼발을 움직이면 나도 방향을 바꿔서 왼발을 움직이고, 처음으로 안무를 따라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쭉쭉쭉쭉 가수들이 나오면 언타이틀, 유피, 뭐 우리 때 한참 유명했던 그런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면서 댄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막연하게 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춤이 좋아서 춤을 시작한 거지, 나는 저런 뒤에 있는 댄서가 되고 싶다, 이거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무대에 대한 동경이 생긴 건 그게 중학교 때였나? H.O.T 콘서트를 내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무대 위에 있는 댄서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무대에서 춤을 추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했지. 물론 그 전에 소풍 가면 항상 춤추는 애, 룰라도 따라하고 춤을 추는 걸로 항상 주변 친구들한테는 알려진 애였긴 했겠지만, 무대에서 춘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무대에 있는 댄서들을 접하면서 나는 갖게 됐었던 것 같아. 첫 번째 스텝은 내 친구랑 나랑 이제 중학교 때 그 소풍을 가서 같이 춤을 췄던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나랑 서울에 오게 되면서부터 우리 때 유행했던 밀리오레에서 막 춤을 췄던 그 스트릿 댄서들 아나? 그 댄서들을 이제 무대에 가서 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부터 내가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어. 그게 거기도 런투유로 시작했던 거. 그 런투유 안무를 외워서 중학교 때 우리가 되게 많은 춤을 같이 막 이렇게 놀고 추고 막 했었거든. 근데 되게 나랑 같이 춤을 췄던 친구도 대단한 친구여서 그런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춤이 나한테는 더 계속 일상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나도 유일하게 이렇게 뭔가 슬프지 않고 항상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춤이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밀리오레에서 오디션을 보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안 됐던 것 같아. 안 됐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대로의 삶을 길을 각자 가고,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내 삶의 길을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야 2학년 때야 내가 그 인터넷을 뒤져서 처음으로 그 백업 댄서 오디션을 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내 친구랑 그때 밀리오레에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준비했던 그 춤으로 나 한번 오디션 한번 보러 가볼까? 하고 신촌을 갔어. 그래서 처음 그 연습실에서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이 시작이 된 거지. 그렇게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본기를 배우고 손 뻗기부터 시작하고 스텝부터 시작하고 스트레치, 그리고 청소, 그다음에 기초 체력, 뭐 뛰기, 별의별 걸 다 했지. 댄서는 어쨌든 체력이 첫 번째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춤을 추려면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고 체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 나오는 것도 그냥 TV 보고 막 무작정 따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손 뻗기를 하루에 몇 번씩 이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예쁜 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고, 거기에서 처음 내 또래인데 나보다 먼저 그 연습실에 들어왔던 친구한테 또 춤은 또 타고난 사람이 있구나도 또 배웠었어. 내가 아무리 100번 뻗기를 해도 그 친구의 그 감각은 나랑은 조금 다르네? 이런 걸 조금 배우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시작이었지. 연습실의 막내, 그리고 거기는 오빠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미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들, 우리 때 이제 막 해외 여러 가수들의 안무를 보고 이제 따라 추고, 마이클 잭슨, 뭐 자넷 잭슨, 이런 어셔, 막 이런 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안무를 따서 그걸로 안무 연습을 하고, 그걸로 이제 가수들의 그게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뮤직비디오도 나가고 방송 연습도 하고. 그때 나는 신인이었던 가수 언니 뮤직비디오도 준비를 했었는데 낮밤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난 대학로가 이제 해화역을 나왔으니까 대학로에서 이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또 신촌으로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서 학교를 빠져야 되면 이제 공문이라는 걸 써가겠지? 그래서 공문을 써서 학교에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투잡을 뛰었 그치? 투잡. 학생 플러스 투였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댄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버거킹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어. 재밌는 걸 막 많이 도전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게 다 춤을 추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 춤을 추려면 신발도 사고 싶고 신발을 사면 또 옷도 사야 되고 일단 이렇게 딱 액세서리도 사고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 그거를 이제 엄마가 물론 용돈을 주셨고 또 나는 언니가 용돈도 주고 했지만 막내니까 그렇지만 또 내가 번 돈으로도 또 계속 뭔가를 해야 됐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또 내가 아르바이트 했었던 돈으로도 썼고 막 춤에 완전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영재도 아니고 완전 옛날에 구슬기라고 알아? 진짜 유명했던 그 댄스 신동 그런 것도 아니었어. 댄스 신동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 댄서의 길의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 백업 댄서의 길이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힘들었지. 일단 호통치고 못하면 호통치고 그리고 안무의 기본은 어쨌든 말했듯이 그런 기본 동작이 잘 내 팀원들과 맞아야 됐고 그 동작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카메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동선이 제일 중요했어. 그 동선을 생각하고 안무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음악을 들어야 돼. 그럼 계속 음악을 들어. 그럼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연습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거의 막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에 음악을 듣다가 이제 막 몸을 막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려. 그러면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들다가 이제 막 가위 눌리고 막 깨고 종점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지. 학생이었고 한데 또 그렇게 또 밤을 새서 학교에 간 적도 있어야 됐고 그랬었어. 나는 일단 처음 있었던 팀에서는 가수 나비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데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 언니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나는 거기보다 이제 좀 다른 곳이 가고 싶어서 거기 같이 팀원으로 있던 친구랑 다른 곳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다른 팀으로 또 넘어갔었거든. 근데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하늘이라는 가수 뭐 안타깝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내가 제일 이뻐했던 딱 그 귀여웠던 그 가수 하늘이를 맡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빠들의 빈자리를 채웠을 때는 샵, Fly to the Sky, 핑클 이렇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팀을 그만두고 또 다음 팀으로 갔을 때는 트로트 가수도 했었어. 그리고 월드컵 때 그런 무용 같은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연습실에 섰던 갬블러를 통해서 비보잉도 배워봤고 거기에서는 이제 무용 아카데미 같은 곳이었고 MBC 무용단장님이 계셨던 그 또 무용단에 들어갔을 때는 재즈, 발레, 뭐 현대무용 할 거 없이 다 배웠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본을 쌓았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있었던 그 핑클이랑 뭐 이렇게 그룹에 뭐뭐 나가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 솔직히 잠도 잘 못 잤고 잠을 못 자고 그 고등학교의 그 시절을 막 엠넷, KM, 막 SBS 막 그런 데로만 나는 돌아다녔어가지고 솔직히 잘 기억이 없어. 뭐뭐뭐뭐 했었는지 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나마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게 이제 핑클이고 뭐 Fly to the Sky, 하늘 그랬었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내가 그 댄스팀의 막내로 있으면서 은지원 나우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방송 대체하면서 그 언니들 댄서팀 키우기도 했는데 은지원님은 내가 이제 댄서를 할 때 우리가 어쨌든 막내였어. 그 팀의 막내들, 고등학생들, 조무래기들 그때 그 막내들을 이제 이동하거나 대기 때 차에 태워서 이렇게 막 우리랑 얘기도 해줬고 되게 친절했고 꼬마들이라고 했고 우리랑 이렇게 뭐 주차장에서 가끔 우리랑 막 한발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핑클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연습실에 와서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자체였지. 핑클 그 자체. 효리 언니 너무 예뻤고 옥전 언니 너무 밝았고 근데 내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 대기 시간이 엄청 길거든. 리허설을 하고 본방에 나가기까지.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앉혀다가 머리 막 드레드도 해주고 그 머리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뭐 효리 언니 같은 경우에 내가 그때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이었을까? 우리 막내는 눈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있었었고 그런 게 참 재밌었어. 그리고 성률이 언니의 그 핸드폰에 달려있던 조그마한 성경 그거 신기해서 막 그런 거 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연습실에 지금 박신혜 배우님이 드림이었나? 어디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획사에서 이제 댄스를 시켜서 보내러 와서 춤을 추다가 이제 한 번씩 우리 단장님이 이제 대화하거나 이제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어본 질문대로 내가 가장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가수는 하늘이야. 하늘이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세러데이 말럽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컨셉 자체가 가면을 하나 벗고 한 명 벗고 한 명 벗고 마지막에 하늘이가 짠 하고 나오는 그 웃기네 그 춤출 때도 이렇게 옷 벗기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 근데 그 후속곡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댄서가 있다 보니까 그 컨셉을 그렇게 잡아주셔서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나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연습을 할 때도 하늘이랑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나를 조금 되게 따라줬었던 동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워낙에 내 동생이 없다 보니까 동생들도 이뻐하고 애들을 너무 이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늘이랑 대화도 많이 했었고, 하늘이랑 막 이렇게 매점도 갔었고, 하늘이랑 같이 하리수 언니랑 이렇게 막 매점 가면 하리수 언니가 이제 하늘이 막 먹을 것도 막 사다 주고 그랬었어. 나랑 이제 같은 연습실에 있던 친구가 또 다른 연습실에 가서 조엔 방송을 할 때 또 이렇게 하늘이랑 조엔이랑 친해서 이렇게 막 대기실에서 만나서 놀고, 그래서 나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지. 가수고, 오션의 그 병진이 오빠도 그렇고, 이제 훗날 내가 이제 뭔가 뮤지컬을 했을 때 로토코라는 그런 의상 옷을 했는데 그 브랜드로 우리한테 그 협찬도 해주셨었어. 내가 창작 뮤지컬을 하고 의상을 담당하고 조연출을 담당했을 때 저 오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의상 협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흔쾌히 대단한 사업가 그렇게 해줬었던 그런 가수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는 그냥 가수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우리 댄스팀의 단장님도, 그리고 그때 그 오빠들, 팀원들의 오빠들도 막내라고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었고, 물론 힘들긴 했지. 우리가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는데 또 춤도 잘 안 되고 어린애들이니까 섹시한 걸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한 조언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기도 했던 시절이었어. 나한테는 그 방송을 하고 그랬던 시기들이 그랬었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살면서 나한테 그런 용기가 다시 한번 올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 그렇다고 내가 그 무리에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막 연예인 되려고 했고 가수가 되려고 했더라면 그 시절을 되게 아프게 기억했겠지만, 나한테는 그 댄서에서 딱 멈춘 그 기억이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그 팀에 남아서 좀 더 해볼까? 왜냐면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내가 광은 씨한테도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춤을 췄었더라면 내가 키님처럼 모니카님 맞나? 립제이님처럼 내가 계속 저렇게 허니제이님처럼 수우파에 혹시 나도 다 우리 동기들도 가끔씩 나한테 연락이 왔거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수우파 보니까 하나야 너 생각나 이렇게 연락이 왔었지. 그러니까 아쉽지 않고 나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이야. 그거 덕분에 내가 대학교도 갈 수 있었고, 대학교 가서도 어쨌든 뭐 축제 때마다 텐미니 추고 효리 언니 춤 추고 이랬던 것들이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가정 환경을 매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런 일 때문에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하여튼 자신감이 많지는 않았어. 사실 나도 태어나기로는 자신감 충만하게 태어났는데 언제부턴가 1학년 때부터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좀 말수도 없고 조금 자신감이 없었는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 아이였던 것 같아. 남들 앞에 서는 걸 다시 겁내지 않았고, 훗날 우리 아빠가 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너가 춤을 췄을 때 뭔가 너한테 쌓인 거를 풀어내는 것 같아서 아빠는 너를 막은 적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뿌듯해. 누군가 때론 나보고 딴따라라고 불렀지 몰라도, 근데 나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시간들에 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 나한테는 그 시절이 있었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조금 살려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거는 오늘 우리 미니한테도 했던 얘기잖아. 근데 저학년까지는 요즘엔 좀 세상이 좋아지고 학원이라는 거에 대한 폭도 넓어져서 엄마들이 학원에 되게 다양하게 보내잖아. 다양한 경험을 정말 저학년까지 많이 시키고 고학년부터는 정말 그 친구들이 내가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어.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은 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박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나 역시도 때로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거는 꼭 해야 되겠고 저거는 꼭 해야 되겠고 주변에 또 시키고 있는 거를 또 시켜야 되겠고 해서 조바심이 나. 그 마음도 뭔지 알아. 그 마음도 뭔지 아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고 진짜 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그리고 친구들도 물론 좋아. 요즘은 유튜버도 있고 뭐 프로게이머도 있고 그렇다고 해. 근데 이제 프로게이머인 그 형아들의 조언들도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면서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많잖아. 우리 때보다. 우리는 때는 막 직접 찾아다녀야 됐고 직접 막 알아봐야 됐고, 나는 뭐 연습실도 직접 막 발로 신촌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를 찾는 경로가 얼마나 다양해. 그런 걸 찾아보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진짜 뭘 좋아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내 아이한테도 해줄 수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좀 더 빨리. 그래서 저번에 내가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말고 내가 이걸로 한번 잃어보고 이걸 잃어본 것으로 또 다음에 내가 뭘 더 잃어볼 수 있을까? 그런 성취감을 계속 많이 얻어봤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내 거를 찾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랬었어.